이 영상은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원시인 홍길동이 휴식을 취할 때마다 적당한 나무 그루터기나 바위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긴 의자를 발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시인 홍길동은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변리사를 찾아가 특허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처에 특허 신청을 하려면 화면과 같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에서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은 화면 왼쪽에 표시된 청구 범위입니다. 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홍길동이 설명한 내용과 도면을 토대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포함하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한편 청구 범위의 청구항 1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엉덩이 받침대와 4개의 다리와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그런데 청구 범위를 이렇게 작성하면 특허 심사관은 청구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 받침대, 다리, 등받이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상호 결합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리사는 고민 끝에 청구항 1항을 화면처럼 수정하였습니다. 즉 엉덩이 받침대와 상단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고 하단은 엉덩이 받침대의 합으로 돌출된 4개의 다리와 하단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고 상단은 엉덩이 받침대의 상부로 돌출된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고민한 끝에 청구항 1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엉덩이 받침대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고 하단이 엉덩이 받침대의 합으로 돌출된 다리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고 상단이 엉덩이 받침대의 상부로 돌출된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1항을 이렇게 수정할 때 변리사가 고민했던 지점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자의 다리는 4개가 아니고 3개일 수도 있고 등받이를 다른 곳에 기대거나 두 발로 버티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리가 2개이거나 극단적으로는 다리가 1개이어도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면에는 다리의 상단부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굳이 다리 상단부가 아니라 다리의 중간 부분이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된 경우에도 다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등받이의 경우에도 하단부가 아니라 중간 부분이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어도 등받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된 의자처럼 등받이의 기둥과 뒤쪽의 다리가 일체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 변리사는 청구항 1항에서 다리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다리나 등받이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리의 개수나 다리 또는 등받이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는 구체적인 위치는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2항이나 청구항 3항 등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변리사는 청구항 1항을 다시 화면처럼 수정하였습니다. 즉 엉덩이 받침대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고 하단이 엉덩이 받침대의 합으로 돌출된 다리를 포함하는 의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청구항 1항을 이렇게 다시 수정한 이유는 굳이 등받이가 없어도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만 있으면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변리사는 가장 넓은 범위를 가져야 할 청구항 1항에는 의자의 필수 구성 요소인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만 포함시키고 등받이는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2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리사가 작성한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항, 엉덩이 받침대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며 하단이 엉덩이 받침대의 합으로 돌출된 다리를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되며 상단이 엉덩이 받침대의 상부로 돌출되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3항, 제2항에 있어서 등받이의 하단부가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된 의자. 청구항 4항, 제2항에 있어서 등받이는 하단이 엉덩이 받침대에 결합된 한 쌍의 기둥과 한 쌍의 기둥 사이에 설치된 가로 연결대를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5항, 제4항에 있어서 가로 연결대와 엉덩이 받침대 사이에 하나 이상의 세로 연결대가 설치된 의자. 청구항 6항, 제1항에 있어서 다리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의자. 청구항 7항, 제6항에 있어서 인접한 2개의 다리 사이에 다리 보강대가 설치된 의자. 이상에 기재된 청구항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얼마든지 더 많은 개수의 청구항을 추가할 수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청구 범위에 사용된 용어 즉 엉덩이 받침대, 등받이, 다리 등의 용어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음에 드는 다른 용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 받침대는 구체적인 형상을 감안하여 플레이트, 판재, 블록 등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엉덩이 받침대를 제1부재, 영어로는 더 퍼스트 멤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는 구체적인 형상을 감안하여 기둥부, 받침부, 지지부, 바, 막대, 스틱 등의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제2부재, 영어로는 더 세컨드 멤버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특정 용어가 명세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선호하는 문구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구조의 의자를 예를 들어 청구 범위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지만 아무리 복잡한 발명이라도 의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추출해서 대표 청구항으로 설정해야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 청구 범위의 대표 청구항을 읽어보시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길동이 개발한 의자가 시장에서 잘 팔리자
이를 모방한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이런 제품 중에서 홍길동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